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성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값 온스당 3,000달러 될까? 달러 폭락 어디까지? 세금 폭탄 더는 못 참겠다. 금 투자와 달러 관리를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값을 먼저 보겠는데요. 사상 첫 2,000달러 온스당 2,000달러 돌파, 미 달러 하락 우려 고공행진, 금값 사상 첫 2,000달러 돌파, 월가에서는 3,000달러까지 오를 것 전망하고 있고, 큰 손들 양도세 피하려면 달러와 금 분산 투자 고려해볼 만 이렇게 돼 있죠. 자, 600달러 한미 통화스와프를 6개월 연장했고 내년 3월달까지 연장했는데요. 자, 실검에 뜬 못 살겠다 세금 폭탄 재산세 고지서 받아든 집주인들이 이제 난리가 났는데요. 자, 23년 살았던 집 세금 내려고 팔아야 합니까? 하소연인데요. 자, 1주택자에도 이제 세금이 대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 폭탄, 세금 폭탄에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거리까지 이렇게 나서게 됐는데요. 자, 금값이 2,000달러를 이미 돌파했고, 이제 3,000달러까지 오를 것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금값은 전날보다 1.7% 오른 온스당 2,021달러로 마감했고, 장중 한때는 2,027.30달러까지 추석서 종가와 장중 최고가를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자, 금값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으면서 최근 6개월 사이에, 자, 달러는 최근 6개월 사이에 지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달러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는 이게 위기시 이렇게 빛이 나지만, 금은 이제 위기시하고 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좀 인지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 금을 투자했을 때 198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따졌을 때, 자, 40년 전에도 결국 500원 갖고, 지금 이제 최근에 1200원에서 지금 2000원까지 이렇게 올랐는데요. 결과적으로 금을 투자해서는 큰 이익을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40년 사이에 4배, 지금 치수사서 4배가 된 건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특성을 내다보고, 금을 이렇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의 상속이라든지 증여, 이런 개념, 또 이런 개념으로는 이제 좋겠지만, 또 거래세 같은 것 때문에 충분히 이런 걸 고려해서 금 투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요. 자, 2021년 8월 1,891달러를 기록했던 금값은 지난달 24일 9년 만에 이 수치를 넘어섰고 열흘간 꾸준히 상승하면서 2,000달러 선까지 돌파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32%가량 상승했는데요.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국 달러와 반등세가 주춤해진 데다가 미 국채 수익마저 낮아지면서 금 쏠림 현상이 가속도가 붙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경제 타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미 의회가 5번째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기 시기가 다가오면서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한 데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져서 이제 골드 러시를 부추기게 됐는데요. 뉴욕 외환시장에서 유로, 엔, 파운드 등 주요국 통화와 비교한 미국 달러 인덱스는 올해 고점이었던 3월 19일 103.6에 비해서 10% 정도 떨어져서 달러 인덱스는 지난해만 4.1% 떨어져서 월간 기준으로 2010년 9월 마이너스 5.4% 이후 최대 낙폭으로 보였습니다. 자,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지난 100년간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는 거의 항상 금보다는 매력적인 투자처였지만 기준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떨어진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이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0.5%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역사상 최고점을 수차례 넘어선 금값이 앞으로도 더 오를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유럽 재정위기가 한창했던 2011년 금값이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내듯 이 경기 침체가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 금값 약세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신용평가사에서는 피치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안전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바 있는데요. 여러 가지 위기,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불확실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금은 안전한 피난처로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올해 들어서 32% 오른 금값이 3,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코로나19와 미중 관계 등을 감안할 때 향후 18개월 안에 금값이 3,000달러 선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과 은의 투자는 기본적으로 거대 갑부들의 장기 투자 보관 또 증여 상속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나 들이 이렇게 할 때는 주의할 부분이 바로 거래 비용과 부가세가 되겠습니다. 기본 15%와 기타 비용을 합치면 거래 시마다 약 16%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위기시 큰 소득으로 결국 또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분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세금을 보면요. 자, 골드바 구매 시 유통수수료가 5%가 있고 부가세가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은 이렇게 큰 투자 상품은 아니다라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앞서 본 것처럼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따졌을 때 그렇게 이렇게 40년 사이에 이제 최악으로 지금 올라가지고 지금 최고로 올라가지고 지금 2,000달러, 500에서 2,000달러 40년 사이에 최대로 벌어도 이제 4배가 되겠죠. 물론 이제 여유 있고 아주 큰 갑부들은 금달러에 대한 매력이 있겠지만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는 투자로서는 거래 세금이라든지 그 위기시 크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큰 매력의 상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달러는 투자 상품이라는 개념보다 위기시 안전장치 차원에서 좀 더 중장기로 여유 자금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등락에 얽매이지 말고 다만 달러는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가 해소되게 된다면 실물로 신속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고 각자 기준에 따라서 평소에는 1,150원, 위기에서는 1,200원 내외에서 각자 기준과 판단안으로 판단해서 관리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세금을 보겠는데요. 23년 산지 세금 내려고 팔아야 합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자, 저는 목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 은퇴자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이고 23년 전 1997년 산 복도식 아파트인데요. 최근 재산세 고지서 1분기를 받아들고 막막한 마음에 이렇게 이메일을 쓰게 됐습니다. 중앙일보에 보낸 이메일인데요. 84만 8천원이 청구되었고 9월에 또 그만큼 액수가 적힌 고지서가 날아오겠다는 것이죠. 1년에 이제 2번 이제 토지하고 건물세를 내게 되는데요. 어쨌든 자, 이분은 자, 그야말로 1가구 1주택이고 서민에 속하는데 자, 2016년도에 전체 1분기, 2분기 다 합해가지고 84만을 냈는 데 비해서 지금 2020년도는 자, 7월분 1분기만 해도 84만원 나왔고 또 9월분까지 토지분까지 나오면은 이제 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4년 만에 배로 이렇게 세금이 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금이 아주 터무니없이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1가구 1주택자도 그래서 매우 큰 고통을 서민들이 갖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2010년 7월과 9월 각각 42만 4천원씩 한 해 84만 재산세를 냈는데 4년 만에 재산세가 딱 배로 올랐다는 것이죠. 저는 은퇴 생활자입니다. 월세 수입이 제 수입이 80만원 국민연금이 전부고 은행원으로 20년을 살다가 2000년 47세 일찍 퇴직하고 만 55세에 앞당겨 수령하는 탓에 연금액이 적습니다. 아내가 초등학교 등교 차량 도우미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조금 보태고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 대신해서 22개월 된 손주를 돌보며 받는 용돈도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너무 무섭습니다. 한 해 재산세가 제 2달치 연금보다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오르면 저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곳에 오래 사는 집밖에 없는데 세금을 내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하나요? 서울 집값이 다 올랐다는데 저는 어디로 이사해야 할까요? 아들과 딸이 손주들을 맡기느라 직접 가까운 곳에 삽니다. 결국 3대의 주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는 것인데요. 자, 이 집은 경기도 살다가 서울에서 마련한 첫 집입니다. 초등학생이었던 두 아이가 여기서 쭉 자랐고 결혼까지 해서 분가했고 집을 장만했을 때 방이 3개라서 저희 부부가 방을 빼고 아이들에게 각각 방을 주어서
행복했습니다. 집은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집을 전세로 주고 더 싼 전셋집으로 이사가서 차익을 종잣돈 삼아서 사업에 들기도 했습니다만 비록 사업에 성공하지 못해서 이 집에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8년의 세월이 걸렸지만요. 우리 가족에는 그런 역사가 담긴 집입니다. 저는 베이비붐 세대로 치열하게 잡초처럼 살아왔습니다. 자, 은행을 나와서 대출 연체도 이렇게 그 추심원으로 전세 계약 사실을 확인받는 일도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영리하지 못해서 돈을 잘 모으지 못했고요. 연금은 그대로인데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화가 나서 이민을 해야 하나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민에게 이토록 많은 돈을 걷어서 무엇을 할 건가요?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이씨 같은 1주택자의 비명을 줄곧 외면해 왔는데요. 심지어 피해가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 시처럼 서울에서 재산세가 30% 오른 가구는 2017년도에 45,541가구에서 올해는 576,294가구로 14배를 늘었다는 것이죠. 부과된 세금도 313억 2,450억 원에서 8,429억 1,858만 원으로 27배가 뛰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서민들의 세금 폭탄을 지금 못 살아 한다고 아우성인데요. 자, 포털 사이트 내부 실시간 검색어에 못 살겠다 세금 폭탄이 등장했고 규제 중심의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실검 챌린지가 이날도 이어진 것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한층 늘어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집주인들이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못 살겠다 세금 폭탄 실검에 등장했는데요. 양도소득세는 물론 취득세, 보유세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올린 데다가 사실상 소급 적용에 나서고 있어서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세제한 국민운동이라는 청원마저 등장했고 청원인은 고급 자동차를 타거나 명품 가방을 사면 비난받아야 하냐면서 살기 좋은 환경에 직장이 근접해 있는 브랜드 단지 신축을 삼는 것은 자유경쟁 체제에서 당연한 것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나쁘다며 트위터로 몰아가다니 비난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지난해 대비해서 14.73% 10년 만에 이제 대폭 상승이 컸는데요. 국내 부동산 커뮤니티 네이버 부동산 스터디에서는 7월분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 회원은 재산세가 1주택자라도 20 내지 30% 올랐다. 내수 경기가 최악인데 이렇게 국민에게 삶을 어렵게 하냐고 토로하고 있습니다.